수업 시간에 와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교수들의 위치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의 토론을 이렇게 이끌어내세요. 이끌어내시는데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고요.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에 귀결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기여할 수 있게 이끌어내시는, 리드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시고요. 참가자들, 학생들은 모두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는 곳이 MBA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기 말이 되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시험 점수를 매기시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 30%에서 40% 정도가 그 얼마만큼 수업에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수업에 기여한 퀄리티에 맞춰서 기말고사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케이스 스터디 하나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보통 미국 학생이 읽는 것도 한 3, 4시간이 걸리는데 저희 같은 유학생의 경우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하나당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한 과목당 7시간씩 걸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읽는 게 다가 아니고 읽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서머리하고 그 생각에 대한 통찰력을 다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수업에 참가해야지 어느 정도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케이스들을 많이 읽으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 산업과 이 시대에 대해서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어떠한 문제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MBA 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 디스커션입니다. 네, 미국의 월등한 교육 시스템 중에 하나죠. 저같이 이제 20살까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토론 수업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업 시간 중에 똑똑하거나 뭐 예를 들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도 저런 이야기를 왜 하지 하는 약간 좀 뭐 우리들로 말하자면 뭐 약간 뭐 스투피드하다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말을 해도 10분이고 15분이고 계속 그런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는 발표를 할지언정 교수님은 그 친구들을 막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아이들의 의견에 맞춰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하시고 질문하신 후에 그 아이들의 의견을 도출을 하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이라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떠한 사람도 다 배울 점이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여유로운 리더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게 교수님들의 그런 수업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공부를 하면 집에 돌아갈 때 교과서 내용이 이랬구나 혹은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이 이랬구나 라는 것만 머릿속에 담고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이런 토론 수업이 있는 수업은요. 이런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저런 학생은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다양한 지식과 삶 경험들을 머릿속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수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세계 각국에서 삶 경험을 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런 일이 있구나, 스페인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글로벌한 무대의 뜨거운 그런 경험들도 다시 다 간접 경험으로 느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 수업을 계속 통해서 본인한테 가장 남는 건 오픈 마인드. 이런 상황에도 굳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오픈 마인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시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한 친구들의 그런 시각을 다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시각도 아주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디스커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같이 외국에서, 특히 저희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 수업 시간에 요즘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요! 이러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좋아하시지 않죠. 혹은 학생들이 저 뭐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수업의 맥을 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업의 맥은 선생님을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모든 리드를
각각의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상호작용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나중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나중에 한국 교육 시스템에도 크게 접목이 되었으면 지금 아이들이 정말 배우는 그 환경이 아주 풍부해지고 멋있어지지 않을까 하고 희망이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MBA에서는 어떤 수업이 들어갈까요? 콜드콜입니다. 콜드콜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콜드콜이에요. 추운 부름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어요 라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 전체에, 그 교실 전체에 모든 학생들이 그 닭살이 돋는 콜드한 분위기가 일어나요. 나를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를 시켜도 겁나지 않아 라는 아주 묘한 제스처를 사람들이 보이면서 이제 준비는 해왔지만 약간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콜드콜이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 사각지대라고 하죠.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숨어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NIL 스트레스쿨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스캇 갤러웨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자, 콜드콜을 시작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만히 숨어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You, what is your name? 하시더니 질문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말을 내뱉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섭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좀 영어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내가 방금 들은 이야기는 정말 멍청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20살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러한 직설적인 그런 리뷰는 정말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펑펑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콜드콜들이 모여서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됐던 건 제가 강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맞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는 훈련. 어떠한 놀라운 상황이 어떻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쵸? 약간 좀 내가 영어로 말하자면 unexpected 된 상황이 아무리 펼쳐지더라도 정신줄만 이렇게 딱 부여잡고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책상 정리하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MBA 과정은 정말 치열하게 느껴지지만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이렇게 멋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MB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깊게 내용을 파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많은 피드백 주시고요. 오늘 저희 드림 업 스터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